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동에 있는 바로병원의 신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청와복지관에서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 한마디로 이제 어르신분들하고 다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설명도 드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엄청 좀 심해지면서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넘겨볼게요. 자, 일단 척추 질환은 척추하고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이제 일어나서 형태하고 성상이 변화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추간판은 뭐냐면은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5명 중에 합쳐서 4명 정도, 그 정도가 허리병으로 한 번 정도는 고생한다고 합니다. 자,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자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목뼈는 경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등뼈는 흉추를 얘기하는 거, 허리뼈는 요추라고 얘기합니다. 엉치뼈는 천추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척추 모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일자가 좋은 거지만 옆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있는 것이 굉장히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척추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추간판,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예요. 아까 얘기했던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추간편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섬유륜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죠. 이게 지금 추간판을 보호하고 있는 지금 방어막, 자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수액이에요. 한마디 물이 가득 차갑고 좀 말랑말랑해서 조금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간판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섬유륜이 살짝 망가지면서 척추 수액이 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자, 이 신경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허리라고 하면은 뭐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엉치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리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깨 쪽이 많이 아플 수가 있고, 팔저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읽어보면 여기 반복적인 자극, 그다음 잘못된 자세, 외부 충격, 퇴행성 변화가 있어요. 자, 반복적인 자극.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는 이제 굽혔다 폈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자극을 아무래도 주겠죠. 그래서 추간판이 이제 망가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잘못된 자세.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청년은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이제 앉아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으면은 허리하고 목 쪽이 아무래도 많이 무리가 가서 추간판이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충격이 있어요. 그렇죠?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외부 충격이 생기면 허리나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망가져갖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애석하지만 퇴행성 변화, 한마디로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천천히 망가지는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좀 바른 자세를 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중에 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추간판 탈출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일단 허리 통증, 그다음 방사통. 자, 허리에 있는 신경이 엉덩이하고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딱 누르면은 엉치하고 다리로 이렇게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은 허리에 있는 신경이 이제 눌리면 같이 또 저림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프진 않아도 살짝 좀 저림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 아니면 목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가진단법을 보면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있다, 아니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힐 때 엉덩이 아니면 다리 쪽으로 이상한 방사통이 느껴진다, 그리고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양말 신을 때, 즉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할 때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이 있다. 자, 이거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단 목 디스크가 좀 많이 오는데, 그런 이제 자세성으로 이제 인해서 약간 근육 통증 같은 것도 좀 생겨요. 한마디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계속 이제 목 뒤에 쪽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 보통 이렇게 편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뒷목서부터 이렇게 옆에까지, 아니면 양쪽이 다 이제 머리가 아프다던가. 근데 특징적으로 이제 앞이 아프다기보다는 환자분이 뒤쪽을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좀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그냥 부여감이 있거나 아니면 울렁거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다리를 이렇게 쫙 하게 들어 올리면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일자로 펴고 한쪽 다리는 일자로 핀 상태로 한쪽 다리를 딱 들어 올릴 때, 그때 이제 뒷다리가 쫙 당기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플 때, 그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쪽으로 오시면, 그렇죠? 한 번씩 제가 항상 이제 침대 쪽으로 눕히고 나서 항상 다리 올리고 다리 접으면서 엉치나 다리가 아픈 건지 항상 여쭤보는데,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보면은 간단하죠. 약물조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이 있어요. 자, 보통 약물치료, 보통 저혈외과 약을 많이 드신다, 의원에서 약을 많이 드실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단 소형 진통제, 그다음 근이완제, 소화제, 이렇게 기본 세 세트로 해갖고 저희가 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이 물리치료를 해서 이제 허리나 이제 목 쪽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조금 이제 이완을 시켜주면서 증상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요법은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이 된 후에 수영이나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조금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운동 치료를 또 병원에 오셔갖고 하실 수가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 치료 중에 중증이 있어요. 자, 엄청 심해서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보니까 이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MRI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별로 안 심한 분들 같은 경우 CT 촬영으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신경이 좀 눌리는 부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막에 주사 아니면 신경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뭐냐면은 이제 염증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신경이 한평생 한 번도 안 눌렸다가 신경이 갑자기 눌리기 시작하면 거의 염증 물질들이 좀 생기는데, 그 염증 물질들이 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미국, 호주, 전 세계적으로 다 허리 아니면 목에다 주사를 놓으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서는 우리가 이제 증상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안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사 치료도 해보고 이것도 시술도 아마 병원에서 권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술적인 치료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자세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자극을 해갖고 계속 디스크가 계속 망가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추간판 제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 감압을 해야 돼요. 자, 이 감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경이 이제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을 풀어준다는 개념이죠. 물리적으로 한번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어떻게 푸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경추 디스크 제거술, 그래서 뭐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금속판으로 이렇게 고정하거나 할 수가 있고, 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유압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요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구멍 한 개를 이용을 해갖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협착증을 좀 풀어준다던가 신경을 좀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구멍이 하나고 그 구멍 하나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계속 기구를 넣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불충분한 감압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한쪽으로 카메라를 놓고 한쪽으로 이제 기구를 넣어갖고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감압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수술법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협착증,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은 게 협착증일 거예요. 자, 이 협착이라는 게 뭐냐? 자, 협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협자라고 하는 게 뭐냐? 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간판이에요.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땡그랗게 메추리알처럼 보여야 되는데, 자,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누르고 그다음 뒤쪽에서는 이렇게 굳은 살들이 신경을 이렇게 눌러서 이게 마치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아주 심각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MRI에서 볼 때 아주 조그만 점처럼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협착이라는 거는 디스크가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굳은 살들이 이제 배기면서 계속 퇴행성 변화, 즉 이제 몸에서 이제 신경관이 만약에 하수도관이라고 하면 그 하수도관에 살짝 찌꺼기가 조금 보인다고 보면 되는데, 신경들이 꽉하게 물려 있어갖고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허리 신경은 엉덩이하고 다리로 내려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 신경은 어깨하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데, 신경 똑같이 눌리면 똑같이 그러한 땡기고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근데 협착증은 특징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오래 걷는다고 하면은 다리 있는 근육에 있는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엉치가 막 엄청 아프다, 빠질 듯이 아프다, 아니 다리 쪽이 엄청난 저리가 아프다, 아니면은 좀만 걷다 보면 다리 힘이 풀려서 앉았다 가야 된다,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걸 한자로 파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에 있어서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원인, 관절염, 퇴행성, 외상성이 있는데,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보행 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의 협착증을 막 15년, 20년 이렇게 알아오셨던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이제 한 5년 정도 알았을 때 병원 갔을 때 수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텐데, 수술 자체가 이제 무섭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수술을 계속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안전뱅이로 이제 걷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이제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밖에 생활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80대 중후반 정도 아니면 90대이신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마비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척추와 협착증을 내가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일단 허리 통증이 이제 2주 이상 있다.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도 야 이거 계속 아픈데 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야 이거 안 되겠네, 병원 한번 가봐야겠네 이 생각을 좀 할 거예요. 2주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 먹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빨리 병원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이제 걸어도 힘들어서 쉬었다 가야 된다. 자, 이게 힘이 든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숨 찬다거나 뭐 이런 거랑은 아니고, 엉치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더 힘들고 그때 조금만 걸으면은 괜찮아진다. 자, 이거는 이제 허리 디스크랑 같이 있는 경우에요. 자,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걸으면 조금 낫다고 해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협착증이 심하지가 않고
그냥 디스크가 좀 살짝 이제 튀어나온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픈데 아픈 양상이 저리고 땡기는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이것도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이 있어요. 네. 약은 다 이제 비슷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물리치료, 이제 뭐 허리 통증이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아픈 게 다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요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운동요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리가 이제 기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이번에 광주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 시멘트가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에 있는 기본 골격인, 그쵸? 철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구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시멘트가 약하면은 기둥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랑 똑같이 허리에 있는 척추도 아파트에 있어서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을 감싸고 있는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육이 별로 없으면은 기둥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만약에 굉장히 심하다. 똑같아요.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근처로 해갖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으면은 뭐 안 좋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1년에 맞을 수 있는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어디 의원 가갖고 몇 번 맞고 이쪽 가서도 몇 번 맞고 뭐 이쪽이 좀 더 괜찮다더라 해갖고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으시는데 주사를 또 너무 많이 맞으셔도 또 이제 내분비계 질환이 푸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신경이 이제 눌려 있기 때문에 신경을 풀어준다.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 그 다음에 굳은 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면 신경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 증상이나 팔 증상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척추 마취를 하거나 해갖고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그 뒤에 있는 굳은 살들이나 디스크 제거를 해서 환자분들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전에는 거의 뭐 5cm에서 한 10cm 쨌던 수술들을 그냥 뭐 1cm짜리 작은 구멍 2개 아니면 3개 정도로 해갖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면은 그렇게 뭐 수술적인 거를 하자고 얘기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척추 측만증이 가장 진단이 많이 되는 나이는 보통 10대예요. 10대. 손자들 이제 보면은 이제 허리가 이제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 앞에서 볼 때 이제 어깨가 약간 좌우 비대칭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제 앞에서 볼 때 약간 S자로 살짝 이게 휘었거나 아니면 C자로 휘었거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건 뭐냐면은 주간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것이 디스크라고 했었죠. 근데 이 디스크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뼈하고 뼈가 딱 이제 일직선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정렬을 이제 이뤄야 되는데 디스크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뼈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S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항상 나쁜 자세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잠자는 자세, 아니 책상 자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무실 때, 자, 이제 베개를 살짝 어깨 쪽으로 살짝 아래다 넣어갖고 받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어깨 위쪽으로 받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는 자세가 되겠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가 되면은 목 디스크가 금방 망가져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골반이 안 틀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이제 옆에서 볼 때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베개 놓고서는 주무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상 자세. 자, 이제 어르신들이 뭐 학구 열기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뭐 지난주 금요 예배를 갔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것 같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고 허리도 구부러지는 자세를 하면서 너무 지금 집중을 한 거죠. 자, 이런 자세들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고 고개를 최대한 안 숙이는 그러한 자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흔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요통, 소화불량, 심폐기능 저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나열한 거예요. 자, 요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망가지면서 살짝 틀어지면서 디스크에 있는 섬유링이 찢어지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인대하고 근육이 아무래도 비대칭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쪽은 운동을 많이 하고 한쪽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 많은 데는 당연히 이제 인대하고 근육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자, 이런 경우에만 좀 해당이 되고, 아마 허리 아프거나 아니 목하고 어깨가 아픈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물론 이 병원에 오셔갖고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척추의 정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병원을 이제 와야 되나 이제 안 와야 되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자가진단법이 조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게 실은 가장 중요한데, 본인뿐만이 아니고 손자 손녀들 한번 또 벗기고서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무릎을 핀 상태로 일어선 상태로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립니다. 자, 허리를 거의 한 90도 가까이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판판하게 등판이 잘 보이는데, 흉추 쪽이 만약에 살짝 비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낙타등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한마디로 측만증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가 조금 다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골반 높이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다, 다리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치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존적 치료, 수술이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20도, 40도를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엑스레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를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렇게 허리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각도 측정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 20도, 40도가 나왔다 하면은 성장이 1년 이상 남아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운동치료 아니면 보조기 착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기준이 좀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보통 한마디로 여손녀분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빈도적으로는. 근데 이제 각도가 25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된다. 보조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시기는 초경이
시작한 지 1년 내로 해야 돼요. 예. 자, 그건 뭐냐면은 뭐 초경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른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격이 딱딱해지고 뼈가 딱딱해지는 건데, 뼈가 야들야들할 때 보조기로 싹 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고 하면은 그때는 엑스레이 찍으러 빨리 이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장기적인 예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치료. 자, 허리나 이제 등 쪽으로 해서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렬이 악화되는 걸 좀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일자 정렬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 60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자 60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 돌아와요, 잘.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아주 흔치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그렇죠. 그 해당 전문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구치료 약물요법. 자, 또 진통제라고 하죠. 자, 엄청 심한 사람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실 거고, 살짝 약한 분들은 이제 비형악성 진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열 진통제, 뭐 소염 진통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진통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뭐 이제 애기 엄마들이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한테 소염 진통제를 해준다. 했더니만 그럼 해열제하고 소염제가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없고 약간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또 애기들 아프면 타이레놀 같은 거 먹이죠. 예, 이게 이제 해열 성분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해서 이제 해열 진통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호전이 되냐? 쉽게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 이제 이부부펜 같이 이제 한마디로 소염 진통제 보통 정형외과 뭐 의원이나 아니면 신경외과에서 아주 처방하는 약제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세트아미노펜, 뭐 나프록센, 뭐 이부프로펜 이렇게 어려운 약들이 그 어려운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해열 진통제냐 아니면 소염 진통제냐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염 진통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해열 진통제보다는 조금 더 세다. 근데 이제 센 만큼 좀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위장과 함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하면 위산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위험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제랑 같이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은 식사하고 나서 30분 이내로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은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잔존하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위산이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음식을 드셔야지. 예.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셔야지 조금 위장관을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새로운 약제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쵸.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알약 2개를 처방해드렸어요. 보니까 수염 진통제하고 그다음 안에 소화제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근이환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가지 약제 조합이 가장 기본적인 조합인데, 근데 환자분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약을 해주는데 왜 2개밖에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 한 알에 2개가 같이 있다는 거죠. 예, 알약 수를 좀 살짝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제약 쪽에서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효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척추 건강의 새로운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컴퓨터 업무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자, 의자에 앉아있어도 조금 바른 자세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척추에 가해지는 그 부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이제 집중을 해갖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보다 보면은 계속 이제 목이 아프거나 목 디스크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 앉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는 거, 다 이제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는 자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예, 양반다리를 한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의자하고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는다. 예, 그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죠. 예, 장시간 이제 무릎 꿇고 있으면은 당연히 아프겠죠. 예, 무릎도 안 좋고, 예,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베개, 높은 베개에 대고 있으면은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고, 그죠? 척추질환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로운 생활 습관이 뭐냐? 자, 의자에 앉아 있어도 보통 50분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허리를 흔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50분이라고 했지만 나는 뭐 20분 정도 앉아 있는데 허리가 좀 그래요. 그럼 20분마다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불편감이 약간 느껴진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어깨 펴고서는 쭉쭉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앉는다. 자, 보통 이제 등받이에 이제 허리를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어깨를 피는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허리 건강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평소에 복부에 힘을 줘서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그죠? 코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부에 있는 근육 또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목의 자세를 펴고 앉는다. 네. 자,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쭉 숙이다 보면은 계속 이 목 디스크가 안 좋아진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네. 디스크가 망가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은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제 걸으면은 허리 근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리를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심폐 기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다가 뭐 나중에 1시간씩 늘려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허리 디스크의 이제 원인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안 좋은 자세를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는 계속 이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예. 허리를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물건 들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이 디스크를 망가뜨리고 싶다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돼요. 허리를 근데 이제 무거운 물건을 아무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예. 무거운 물건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없다 뭐 하면은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내뺀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은 허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꼭 이런 척추 건강에 이로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네. 1시간마다 목과 허리 스트레칭을 한다. 네. 자, 이제 팔 스트레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깨하고 목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 하는 걸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목이 어느 정도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육 운동을 해갖고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습을 시켜드리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한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다. 네. 실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솔직히 좀 꾸준히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라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허리 근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 정도밖에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허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근육이 조금씩 붙으면서 우리가 허리가 아픈 그런 이벤트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에 어떤 운동이 그럼 괜찮냐? 자, 이렇게 코브라 자세, 아니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하는 자세, 플랭크 자세. 예. 굉장히 말들이 좀 어려운데, 자, 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팔로 상체를 살짝 지지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고개를 들어 올려주면 이쪽에 있는 목 근육, 허리 근육 어느 정도, 그렇죠? 한번 수축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엉덩이 들어 올리는 것 또한 코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랭크 자세는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바닥면이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그림에 있어서 이게 무슨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딱딱한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로 살짝 받치고, 그다음 발가락으로 이렇게 몸을 살짝 지지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해보면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게 아래로 처진다던가 아니면 동그랗게 말아진다던가 할 텐데, 이거를 일자로 딱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면 목과 허리에 있는 근력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다 20초, 5초, 15초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한마디로 30초 이상 이 자세를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고, 야, 유지하기 힘드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올바로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오프라인이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Q&A,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갖긴 할 텐데, 예, 지금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라서 Q&A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검색하시면 그 소통 창구가 다 있습니다. 예, 굳이 뭐 안 오셔도 그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